안녕하세요. 나정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에는 줄기세포는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가 관찰하고 있는 줄기세포의 놀라운 그런 스토리스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Amazing Grace, Amazing Stories, Amazing Stem Cells의 전체로 보면 5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줄기세포는 믿음입니다라는 그 중과제 중에서 이제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치매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6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치매고요. 또 지금도 계속 약이 없어서 치료 방법이 없어서 이 질병은 더욱더 무섭게 이렇게 우리 앞에 정말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 이웃들의 사랑, 이런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나아갈 때 치매도 두렵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순서로는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분들이 저와 함께해서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는 노래인데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잘은 못 부르지만 함께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영원토록
제가 치매에 대해서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 중에서 이제 어느 책을 하나 읽었었습니다. 그 우아한 노년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치매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 몸속에 갖고 있는 줄기세포를 잘 활용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정말 놀라운 치유의 스토리를 저는 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줄기세포는 믿음입니다 라는 그런 그 제목 하에서 치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으라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 앉아서 알고 앉으신 분이 계세요. 네? 아직 치매에 안 걸리셨나 봐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영주님을 제가 게스트로, 첫 번째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이영주님은 아직 치매 걱정 안 하죠? 그래도 걱정됩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최근에, 이제, 치매에 대해서는 뭐 다들 걱정해요. 다들 걱정하는데,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30년 뒤, 지금으로서 30년 뒤에는 치매 환자가 전 세계로 3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전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뉴스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나라밖 상황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보통 사람들이 뭔가를 깜빡깜빡 잊어버리면 웃어 넘기거나 속상해하겠지만 치매 환자들에겐 두려운 공포입니다. 그렇죠. 치매 환자는 3초에 1명, 해마다 10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고령화 시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현재까지는 마땅한 치료제도 없고 해결할 방법 또한 없습니다. 이 치매의 공포,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로 91세인 마가렛 할머니는 얼마 전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본인은 건강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50대인 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Terrible. And it's so tragic when you're so young. I mean, I didn't even realize you could have it that early. 이처럼 치매에 걸릴까 실제로 두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이게 기우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 치매 환자 수는 약 5천만 명,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1억 5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This rise in global numbers of people with dementia and the burden of the illness, as well as the fact that currently there is no cure for the illness, makes it extremely important for us. 치매 환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회가 져야 하는 부담, 이것도 함께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이 사회적 비용이 2030년에는 2,36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경우 다른 질환과 비교했을 때 최대 81%까지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게 아니죠. 치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가족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I don't think anything will ever prepare you to hear the words, your dad has dementia. I was like broken as a person. I 정말 didn't know how to deal 어마어마한 with it.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영주님 오늘 모신 거는 그래도 일본에서 저희 줄기세포 치료가 이제 후생으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일본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에 가면은 10회 이렇게 10회 투여를 받아서 치매를 치료하는 것이 이제 일본 재생의료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 이영주님은 특별히 가까운 분들도 이렇게 그죠? 이영주님 가까운 가족이나 이런 분들도 치료를 받고 계시죠? 네, 네. 저희 어머님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저는 사실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치매를 앓지 않으셔서 이제 저는 가까이선 보지는 못했는데 어때요? 치매 환자의 가족으로 볼 때 치매 환자의 가족이 가장 힘든 점은 뭐가 있어요? 이제 해보시니까. 가족으로서 가장 힘든 점. 저희는 어머님은 연세에 비해서 치매가 빨리 오셔서 그런지 어머님의 그 나이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잊어가고 잃어가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죠. 가족으로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참 효도를 다 하고 싶은데, 그죠? 네. 그 가족이 그런 효도를 하고 싶은 거를 또 부모님은 기다려주지를 않잖아요. 네. 예. 제가 어제, 이렇게, 식당에 가서, 그걸 먹었어요. 백숙을 먹었어요. 근데 백숙을 먹으면서, 백숙에는 뭐 살코기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닭의 목 부위가 있어요, 목 부위. 네. 목 부위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고기는 다 가족들 주고 당신은 목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제가 어려서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어? 보니까 목이라는 부위에 물론 근육이 있지만 별로 없잖아요. 그게 부모님 마음 같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모시고 다니시면서, 그래도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점점 효과적으로 좋아져야겠지만 효과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렇게 같이 모시고 다니시면서 좋은 점, 그래도. 제가 만약 어머니가 이런 질병에 안 걸리셨으면 과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일본으로 같이 딸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까이서 하루 종일 그리고 때로는 1박 2일 동안 어머니를 가까이 뵙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시면 너무 즐거워하세요. 네. 참 좋네. 가족과의 사랑도 회복되는 그러니까 좋은 그게 되겠어요. 즐거워하시고 그냥 마냥 막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면 이게 떠나고 걱정이 없으신 제가 1년 전에 지금 제가 1년 전에 뵌 것 같아. 그죠? 1년 전에 제가 후쿠오카 갔었어요. 출장 갔었어요. 그때 뵀어요. 맞죠? 맞아, 뵀었어요. 그래, 좀 차도전이 있으세요? 어때요, 그래? 네, 그냥 어떤 좋아진 점은 뭐가 좋아졌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제 진단받은 지는 8년이지만 8년. 진단 안 받은 때를 생각한다면 아마 10년도 더 됐겠죠. 네, 저희가 진단받은 게 8년이지만 네. 그러나 검사상으로 일단은 더 이상 진행이 멈춘 것만으로도 아다스코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아다스코 검사, MMSE 검사 저희가 그런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병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더 나쁘게 더 많이 진행되는 게 멈춰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나 또 기분 좋으실 때는 전혀 못 느끼시거든요. 그리고 매일 가는 그 달만 기다리세요. 그날만. 그랬군요. 그거는 이제 아마 이영준님 사랑하는 딸이 하고 같이 가니까 기뻐서 그러시는 거겠죠. 아이고. 하여튼간 이렇게 또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머님도 잘 회복되시고 건강하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잘 인생을 즐기시고 행복하게 사시도록 우리 같이 도와드립시다. 네. 되게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우리 이영준님 모시고 말씀 나눴지만 사실 또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이 치매를 정말 극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분명한 것은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그런 치유법을 분명히 이 세상에 숨겨두셨고 또
또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치매를 극복하는 치료법을 줄기세포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자 본인의 지방조직에 있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 배양해서 젊고 건강하게 배양을 해서 다시 정맥내로 투여하거나 또는 척수강내 투여를 통해서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재생이 되고 뇌신경망이 복구되고 또한 뇌혈관이 재생되고 나아가서 이 뇌 조직에 있는 노폐물들이 잘 배출이 됨으로써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정말 좁고 험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도하고 또한 함께 격려해 주셔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치매를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10년 동안 치매의 신약이 다 줄줄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그 치매에 대해서는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원인만으로서 이게 치매가 걸리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만 없애면 된다, 타우 단백만 없애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를 통한 알츠하이머라든가 치매 정복의 그 메커니즘은 저는 우리 뇌 속에 존재하는 뇌세포를 죽이고 나쁜 작용을 하는 그런 나쁜 물질들을 잘 배출해야 된다. 이게 저희가 하나 갖고 있는 가설이고, 둘째는 뇌 조직에 혈액이 잘 공급돼야 된다. 그러니까 뇌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이 풍부해야 된다. 이게 저희가 두 번째 가설이고, 세 번째는 뇌에 존재하는 뇌신경세포가 건강하게 잘 활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뇌세포의 재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뇌신경망이 적절하게 잘 소통돼야 된다. 뇌신경망이 복구돼야 된다. 저는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치료법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법을 저는 줄기세포에 두고서 저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제가 지난 10년 동안 줄기세포 치료 연구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의 그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되는 과정 중에서도 제가 이 꿈을 잃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인데, 이 줄기세포를 제대로만 연구하면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 주신 사명이 바로 이런 난치병을 정복하는 그런 그 줄기세포 치료법의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결과를 저는 주실 거라고 믿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렇게 같이 사랑은 언제나 너를 참고를 불러주신 분들, 또 여기 제가 모셨던 이영주님 같은 분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정말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줄기세포를 가지고 놀라운 스토리를 쓰도록 제가 앞으로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려고 해요. 두 번째 게스트는 장윤선 님입니다. 네, 장윤선 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장윤선 님은 그 여성에게 나이를 여쭤본 그렇지만은 제 나이는 아시죠? 네, 저는. 네. 제 나이하고 어떠세요? 회장님보다 제가 1살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벌써 저랑 만난 지 몇 년 되셨어요? 2010년에 뵀으니까 지금 횟수로 10년. 10년째네요. 또 돌이켜보면 10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네.
특히 장윤서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부 나이는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10년 전보다 피부는 더 좋았어요. 더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피부가 젊어졌듯이 우리 이 뇌세포도 젊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제 경험으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2008년 8월 16일 날 처음 줄기세포를 맞았어요. 2008년 8월 16일 처음 제가 직접 제 몸을 시험도구 삼아서 맞고 나서 지금 94회를 제가 맞았는데 현재까지 제가 이제 안전성 이게 안전한지에 대해서 막 그때 질문했을 때 안전성을 확인해서 제가 직접 맞아와서 이제는 어느 누구한테도 뭐 특히 제가 개발한 줄기세포 배양 방법으로 투여받는 게 안전하냐고 물으면 제가 자신있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장윤서님은 몇 번 맞으셨어요? 저도 회장님 못지않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저도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안전성만 확인한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또 생각해보면 참 머리도 두뇌도 참 제대로 아직도 쓸만한 것 같아요. 저를 좀 자주 보잖아요. 기억력이 회장님이 네? 상당히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알츠하이머 치매나 치매 1차 증상은 단기 기억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옛날 기억은 좋은데, 근데 이제 단기 기억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검증해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일단 과학적인 건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장윤서님은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아버님. 네. 아버님이 치매셨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93세신데. 아, 지금 올해 93세세요? 네, 88세 때 치매가 왔어요. 그 치매인데 그게 병원에서 우리가 보는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그건 잘 모르죠? 어떤 치매인지.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네.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했군요. 네. 그런데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도 이제 아버님이 치매인지는 몰랐는데 명절에 세뱃돈을 주셨는데 오후에 또 세배 안 하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뒤쯤 이렇게 갔는데 알츠하이머 초기예요. 네. 근데 다행히 아버지 그 세포를 제가 보관을 해놨어요. 네네. 줄기세포 보관을 해놓으셨구나. 네. 그 당시에 우리 회사에, 네. 우리 연구소에. 네. 그래서 보관을 해놓고 바로 이제 5월달에 맞으실 수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게요. 맞으시고 3주 후에 이제 저희 작은 집하고 식사를 하시러 네. 이제 가셨는데 식사 끝나고 작은 집 어른이 세포를 맞으니 효과가 어떠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시니까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순간에 빨리 이렇게 녹음을 딱 했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이 이제 이 휴대폰 안에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버지 표현이 야 줄기세포라 이렇게 나와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하셔갖고 그 아버님도 그러면 그동안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씩 그래도 계속 맞으셨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다니셨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러면은 아버님은 그 취미 생활을 뭘로 하고 계셔요, 요즘에? 연세가 이제 93세가 되시니까 주위의 친구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위의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냥 가족들하고 같이 손자, 손녀들하고 보시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치매만 안 걸려도 그죠? 건강하시면 손자, 손녀랑 얼마나 그죠? 네. 그 좋은 저걸 하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이제 2달에 한 번씩 다니시는데 네. 상당히 건강하셔요. 네. 상당히 건강하셔서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좋아요. 딸을 잘 두셔서 그래요, 그죠? 어느 날 그러셨어요.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혈연의 관계의 가족들만 도우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 주위 분들 또 치매로 그 위험한 분들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저는 열심히 줄기세포 연구를 할 테니까 장윤서님도 같이 열심히 동역을 해서 정말 우리 주위의 분들, 우리 국민들 또
외국에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치매로 고통받지 않게끔 네. 같이 한번 노력을 합시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장윤선님 같은 사례를 접할 때마다 너무나 용기가 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한번 노래를 같이 들었던 적이 있죠. 저는 이 치매라는 것에 걸리면 어떤 상황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장님.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그 치매 환자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그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노래를 한 곡 여러분 준비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들었던 노래인데 이번에 꼭 좀 같이 들어주세요. 이 가사를 같이 들으시면서 정말 현재 치매에 걸려 있는 분이든, 아니면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족들이든, 아니면 현재 어떤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든, 또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든,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여러분 같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그런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는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저도 참 광야에 서 있던 적이 많습니다. 정말 그 광야 같은 그 캄캄한 방에 있을 때, 정말 마음에서 소망이 없어질 때, 오로지 제가 갖고 있는, 붙잡고 있는 소망, 그리고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제 옆에 없을 때 저와 함께 계셨던 분,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 있게 누구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 치매도 두렵지 않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이제 줄기세포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멉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간단하게 제가 연구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 또 방송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김윤님을 모시고 또 다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매 치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어느 날 제가 이 우아한 노년이라는 이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정말 이 줄기세포 연구한 사람으로서 치매를 정복하는 걸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제가 알츠하이머 연구하는 분들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서유헌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서유헌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그 전까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신이 오신 거예요. 답신이 왔어요.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그 연구를 우리가 하게 됐는데, 연구하게 된 것은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매 모델 동물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이제 동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이제 그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논문에 +1이라는 데 저희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FDA로부터 사람 임상 시험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이와는 별도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그 알츠하이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제가 연구하고 있었던 성과를 여러분 한번 쭉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한번 같이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월에는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한 첫 환자가 투여가 됐고 2017년 12월에는 초기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저기는 안 써있지만 이제 21명 알츠하이머 환자 중에서 줄기세포를 맞으신 분이 13명이고 다음에 가짜 약을 맞은 분이 8명인데 이 21분이 다 줄기세포를 10번을 맞으셨어요. 10번을 2주 간격으로 10회를 맞고 그 다음에 6개월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 7월 2일이 이제 6개월이 경과돼요. 마지막 환자가. 그러면 이제 7월 2일부터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게 효과가 어떤지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좀 저는 좋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안전성에는 문제 없는 거로 보입니다. 확정이 됐고요. 이제는 뭐냐면 효과가 어떨 것이냐. 그런데 이제 이 효과 부분에서도 저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올 하반기에 모든 분석을 거쳐서 효과 분석까지 다 되게 되면 금년 말 정도에는 미국 FDA의 차상위 임상, 그러니까 임상 우리가 보통 2비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의 특별한 적응증을 탐색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될 겁니다. 즉 기억력 개선 또는 삶의 질 개선 또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초기에는 이렇게 공격성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사람이 좀 이렇게 편하게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임상 1, 2상을 통해서 봤는데, 요거를 이제 좀 더 좁혀서 이제 의약품으로서의 가능성 탐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미국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한편 더불어서 이제 저기 보시면은 제가 저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쥐를 했다가 저희가 줄기세포를 정맥으로 놔봤어요. 정맥으로 놔봤더니 줄기세포가 저기 보시면 저 밑에 보시면 이제 빨강색이 보이실 거예요. 저 빨강색이 저게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빨강색 그 물질을 줄기세포에 붙여서 저기 정맥내로 주사를 놨더니 저번에 라이브 이미징을 한 건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봤는데 줄기세포가 저 브레인 뇌에 가서 다 분포하는 걸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줄기세포가 정맥으로 맞으면 뇌로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가는 거예요. 뇌로도 간다. 특히 그 알츠하이머 병이 걸리면 그 뇌를 보호하는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파괴됨으로써 가게 돼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줄기세포가 가는 효과만이 아니라 줄기세포가 분비한 성장인자와 엑소좀 같은 경우는 나노의 크기이기 때문에 다 뇌로 분포돼요. 그래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항염증 인자 및 성장인자를 증가시키고요. 또 나쁜 단백질을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타우 단백도 감소시키고, 또 이런 나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효소 네플리리신을 증가시켜요. 또 재미난 것은 투여한 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화돼요. 뿐만이 아니라 정맥내로 투여한 줄기세포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해서 신경 재생을 유도하는 걸 저희들이 다 밝혀냈어요. 또 뇌혈관을 재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알츠하이머 모델 동물에서 기억력이 개선되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치매가 오지 않았더라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노화된 동물에서 줄기세포를 투여를 했더니 인지 능력이 개선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임상을 들어가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결과를 확인하게 돼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 승인을 받아서 현재 일본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이 맞고 나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데, 추적 관찰하니까 저 MMS라는 것은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아다스코그는 낮을수록 좋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MMS는 19점이었던 환자가 10번 맞고 나서 추적 관찰했더니 23점으로 올라갔고, 아다스코그는 31점이었던 환자가 17점으로 떨어졌어요. 상당히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저희가 일본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일본의 치매 환자를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임상을 시작했어요. 올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가와대학 의학부 정신신경학과 낙가무라 교수님하고 제가 힘을 합했습니다. 힘을 합해서 경증부터 중등도까지의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 환자한테 3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임상 또는 연구 관련해서 관계된 분들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김윤 씨 잠깐 와서 앉으세요. 같이 앉으시고. 네. 그거 진행하는 거는 뭐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김윤 씨는 아직 치매 안 왔죠? 네, 아직은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삼성의료원에서 만든 간단하게, 테스트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재미있게 보니까, 이거 참 괜찮겠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짧게 한 3분 3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김윤 씨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네? 저 화면을 보시고, 12개의 동물 이름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12개의 동물 이름을 다 알아맞추면 정해진 시간 내에, 그러면 12년 동안 치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있고, 8개 이상 맞추면, 당신 아직 치매 아니다. 이런 거예요.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을? 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내용을. 잘 보여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치매 환자 되는 수 있어요. 말로 하세요. 12개 다음으로 우선 동물 단어가 되십니다. 모두 맞추면,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니, 박지정, 기자님도 해보시죠.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거 더 늦게 하려고. 5시간 해야 돼요. 시간 내로. 얼른만. 맞았어요. 박지정 전문님 내가 볼 때 3이 늦는 것 같아. 잘 잡으셔. 3아. 벽수리. 시계 찢었어. 맞았어요. 네, 됐습니다. 네. 위험했어요. 네. 네? 사실, 정말 우리 사람은 24살부터 노화 과정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난다 이랬어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그게 틀렸다, 이제 바뀌었어요. 가소성, 뇌 가소성이라고 그러죠.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보물이 줄기세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줄기세포의 이 가능성을 믿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아한 노년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 제가 사명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2013년 6월 26일 내일이 며칠이에요? 6월 26일. 네. 저는 사실 사람마다 기억나는 날짜 가장 첫 번째로 꽂으라면 며칠일까? 사람마다 자기 생일을 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인의 생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결혼한 날짜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6월 26일이 맨 처음 떠올라요. 왜냐면 저는 제가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해서 2014년 6월 16일 날 참 다른 사람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않았던 저는 감옥이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그게 6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26일 잊을 수가 없어요. 내일이 6월 26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곳에서 정말 감사하게 그곳에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 같이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제가 기도 생활하고 지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김희 씨도 알다시피 제가 하루하루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탐구하고 제가 연구한 걸 정리해서 이렇게 치매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20일을 제가 홀로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20일 동안 있으면서 이 책을 다 직접 제가 손편지를 써서 손으로 써서 저희 아내에게 보내면 저희 아내가 다 모았어요. 이거를 워낙 양이 많은데 이걸 좀 줄여서 이렇게 치매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세요. 이걸 저가 정말 아무한테도 제약을 안 받고 아주 온전히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꽤 그 치매를 예방하고 싶은 분들 또는 치매 환자인 분들 또는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둔 분은 이 책을 읽으시면 아주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치매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책을 쓰고 제가 더 강해졌어요. 이 치매에 대한 줄기세포 연구를 해서 성공시켜야겠다라는 또 강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치매 희망이 있습니다를 쓰고 제가 다시 연구에 복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연구하는 거에 집중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두 가지 집중하는 게 뭐예요? 제가 하는 하나, 첫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가 개발하고 있는데 왜냐면 관절이 아프면 걸어다니지도 못하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가 한국에서 신약으로의 가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3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2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환자가 등록이 됐고 이제 다음 달도 맞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도 이게 잘 진행이 되면 2020년 말 정도에는 허가 신청을 해서 한국 식약처부터 신약으로서 2021년에 허가를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치료받겠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산업보고, 경천A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산업을 통해서 국가에 우리가 보답해야 된다. 두 번째로 경천A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줄기세포 실천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2상을 마쳤기 때문에 현재 3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2상까지 결과를 가지고 미국 FDA랑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FDA랑 회의하는 걸 엔드 오브 페이스 2 미팅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2상 종료 미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미국의 CRO를 선정하는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가 이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네, 저는 이 알츠하이머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해본 지금 중간 결론을 보면 그 중증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대로 바로 적용되는 부분보다는 현재 저희 기술 자가 성체줄기 세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인 자가 성체줄기 세포를 배양해서 잘 투여받으면 경도인지 장애에 있는 환자가 치매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또 치매를 예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테스트했지만 정말 그런 그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이 줄기세포가 잘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현재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신경과, 지금 알츠하이머 치면은 이제 신경과랑 연관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병원 신경과의 황선재 과장님이 계세요. 이분하고 한번 전화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연결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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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황선재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늦게 연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내일 뵙죠? 네? 내일 제가 병원 가니까 봬요. 예. 잠깐 뵐 거예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츠하이머 치매 또 뭐 포함해서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치매 환자 많이 만나죠? 예, 매일 하루에 5명 이상씩.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치매로 진단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만은 그래도 주로 치매 진단할 때 진단 방법이 뭐예요? 어떤 게 주로 진단하죠? 진단 방법을 사용하죠? 일단 저희가 혹시 이제 몸에 다른 이상이 있어서 그런지 기본 피 검사를 몇 가지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 사진을 CT나 MRI를 찍어서 이제 뭐 혈관성 치매나 다른 이제 뭐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있어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그런 것도 같이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랑 사실 보호자의 면담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 일상생활에 수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기억력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이제 그런 면담을 하고 또 환자의 연세나 아니면 이제 학력에 비해서 인지 장애가 실제로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인지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정도를 같이 종합을 해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치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그렇게 치매 환자를 많이 만나시니까 정말 그 치매 환자들을 만나시면서 제일 안타까운 점은 뭐예요? 안타까운 점도 있으잖아요, 그죠? 보면 치매 환자들의 사실 지금 치매 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증상 개선을 위한 약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증상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환자 본인은 사실은 자기가 이제 치매인 걸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불편한 게 없는데 주위의 보호자들이나 이제 뭐 부가적으로 이제 뭐 주위의 이웃들에게서 생기는 문제가 사실 좀 크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 환자가 자기 손자 6살짜리 손자를 키우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치매 증상이 이제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격 장애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의심하는 증상이 생겨가지고 집에 누가 도둑이 들어왔다, 돈을 훔쳐갔다 이러면서 손자 6살짜리 손자가 돈을 훔쳐간다고 손자를 이제 막 의심을 하고 주위 이웃들 의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동사무소 직원이 같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황선재 과장님은 저랑 힘을 합해서 우리 같이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우리 줄기세포로 잘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 탐색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특별히 황 과장님은 또
메이오 클리닉에 얼마 동안 갔다 왔죠? 저 1년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죠? 1년 6개월 있었죠. 메이오 클리닉에서. 네. 저는 사실 그런 메이오 클리닉이나 이런 데들이 참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보면 아주 줄기세포 연구도 열심히 해요. 메이오 클리닉이. 네. 그 최근에는요, 그 난소암을 그 줄기세포에다가 홍역 백신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네. 그거를 복강내 투여해갖고서 난소암 치료하는 연구도 시작했어요. 메이오 클리닉이. 예.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우리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서는 임상 1, 2A가 이번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 정리되면 이제 내년부터 임상 2B가 들어가고 네. 다음에 일본에서는 나카무라 교수님, 가고와대학 나카무라 교수가 PI가 돼서 지금 연구자 임상이 시작됐어요. 32명 네.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제 생각은 이제 그런 게 기초가 되니까 한번 준비를 잘 해서 어떤 우리가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좀 잘 준비해서 네, 좀 이번에 정말 이렇게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황 과장님하고 저하고 뜻있는 분들이 힘을 합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니까 육아하신 데도 힘드시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금방 연결한 우리 황선재 과장 같으시 젊어요. 30대예요. 근데 저렇게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같이 이런 의료진들이 같이 함께 할 때 치매 정보가 빨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김윤 씨 한번 다른 분 한 번 더 연결해 보죠. 마침 또 우리 김은하상 오셨는데, 일본에 우리가 이제 임상 진행 방향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もしもし、山田です。 야마다-상. 안녕하세요. 예. 야마다です.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지금 알츠하이머 탐색적 연구 진행하고 있죠? アルツハイマーの探索的研究、今、進行させてますよね。はい。 그런데 참 우리 이거 어렵게 시작했어요. 結構スタートするまで大変だったですよね。はい。 네? 그래도 그동안 야마다상 덕분에 그래도 나카무라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그래도 했으니까 감사하게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아주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中村先生と山田さんのおかげで、ここまで来れて、ようやく、研究が開始できて嬉しく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쿄에 있는 병원 2군데죠, 그죠? 東京にある医療機関2カ所ですよね。はい、そうです。 그래서 2군데, 아오키 병원하고 青木病院 또 하나가 뭐죠? もう一つがどこでしたっけ？ と工藤千秋の神経外科。 그렇지. 구도 센세이. 그러니까 이제 아오키 병원하고 구도 신경외과에서 하는데, 현재 32명 목표로 이제 환자 등록하려고 하는데, 지금 몇 명이 지금 환자 등록이 됐죠? 2カ所の医療機関で32症例目標にするかと思うんですけども、今何人ぐらいが登録されましたか？今の登録は3名です。 지금 현재 3명 그럼 이제 우리가 7월 달이면 이제 첫 환자가 투여가 시작되네요. 7月に最初の患者さんが投与というふうに聞きましたけど、そうですか？はい、その通りです。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계획상 야마다상이 열심히 잘 해갖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32명 환자가 다 이렇게 맞고 48주 경과 과정까지 다 끝나는 게 내년 몇 월이죠? 山さんが頑張っていただいてですね、32人の方が全部投与して、48週目の評価が終わるのがいつ頃になりますかね。2020年の8月に32例目の48週後経過観察が終わる予定となっております。 2020년 8月ですね。 2020년 8월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년 말이면은 다 결과 다 보겠네요. だいたい来年の末頃には結果はわかりますよね。はい、レポートアップを来年の11月と予定しております。 네, 논문이 리포트업이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전체가 일본인 알츠하이머 환자잖아요. すごくこの研究が大事だと思うのが、全員対象が日本人ということですよね。は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마다상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번에 일본 분들도 그 알츠하이머 치매로 정말 요즘에 일본도 제일 문제가 알츠하이머 치매던데 이번에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또 좋은 성과를 거둬서 일본 분들도 우리 기술로 줄기세포 치료 기술로 이렇게 그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야마다상 저기 함께 노력합시다. 日本でもアルツハイマーがすごく社会的問題になっていて、で、患者さんも増加していると思いますけども、私たちが力を合わせてですね、この日本人の方のための治療の研究をぜひ成功させていきましょう。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精一杯頑張りま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만나요. 네, 마다 오아시마쇼. 언제 만나서 저기는 한번 저기 나카무라 교수님 한번 같이 만나서 우리 그 맛있는 거 먹어야 될 텐데. 中村先生も一緒にお会いして美味しいものを食べないといけないですね。はい、ぜひ今度中村先生とお伺いさせていただ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래요. 그때 만나서 또 같이 의견 나누고 저 좋은 그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카무라 교수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またその時会いましょう。また中村先生の方にもよろしくお伝え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사실은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줄기세포는 믿음입니다. 예, 주제로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치매는 아직까지 정말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난치병 중에 난치병입니다. 제가 이 길을 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혼자 누우면 따뜻하지 않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세 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서 항상 세 가지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땀을 흘리자. 열심히 노력하자. 둘째는 눈물을 흘리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잘못한 거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되자. 셋째는 피를 흘리자. 제가 희생하고 용서하면서 나아갈 때, 제가 손해볼 때 정말 그 목표를 갈 수 있다. 즉 저는 땀 흘리기, 눈물 흘리기, 피 흘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려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저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더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제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명자의 길이 이 광야에서 이제 정말 사명을 완수해서 하나님을 뵐 때까지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제가 또한 이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젖어서 정말 완전히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또는 힘든 일 중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한번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고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라는 찬송을 한번 같이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은 제가 줄기세포는 믿음입니다에서 주제를 암으로 정했습니다. 암에 대해서 제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샘물과
평생